저는 평소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스스로 조금 더 이해해보고 확인해보기 위해서 여러 심화 탐구나 실험들을 진행해왔습니다. 2학년 때 물리학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로런침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 로런침을 직접 한번 실험해봄으로써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외국 동영상을 참고해가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실험실에는 동영상에 나와 있던 네오디뒴 자석이랑 작은 나무 도막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구비되어 있던 말굽 자석과 플라스틱 도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친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여러 도전과 아이디어 끝에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또 이렇게 창의적인 그 대안을 내놓는 과학적 사고력, 그리고 친구와 함께 그 같이 협동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협동심도 얻을 수 있었고요. 후배님들도 꼭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심화 탐구나 실험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우주가 매우 신비롭고 다양한 현상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주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도 꿈이 천문학자였고 1학년 때까지도 천문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러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계속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천문학과 물리학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만큼 저도 천문학을 찾아보면서 물리학을 많이 접했던 것인데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물리학이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세상의 이치를 연구한 학문이라는 그 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저도 약간 본질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제 성향에 맞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꿈을 물리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히 물리학 중에서도 파동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파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고,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음악과 파동이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더 흥미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파동 분야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학년 때 저는 과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진로를 가진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연구하는 것 자체도 연구하는 거지만 이렇게 연구한 것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또 담임 선생님께서도 공학 쪽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공학 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동과 가장 연관이 있고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조선해양공학과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로가 많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계기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처음에 생각했던 진로로 딱 설정을 해놓고 다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여기에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진로로 처음에 정해두고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주위를 열린 마음으로 잘 탐색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진로에 대해서 막막하다면 자신에 대한 탐구부터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과학과 우주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천문학을 고를 수 있었고, 또 제가 나중에 배운 이론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탐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탐구하는 게 또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먼저 내가 어떤 과목을 할 때 조금 재밌어 했고 또 어떤
탐구를 할 때 좀 즐거웠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재미를 느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본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보니 저는 문제 해결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문제 푸는 시간도 있었지만 저한테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이었는데요. 평일 오전에 매일 한두 개씩 기출 문제를 가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피드백도 해주셨고 제가 말할 때 고쳐야 할 부분 또는 면접 때 주의할 점 등 여러 조언들도 해주셨습니다. 만약 면접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을 적극 활용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러한 습관이 면접에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접은 교수님 앞에서 자신이 푼 문제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 여기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긴장을 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친구들과 함께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이러한 긴장이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실하게 쌓은 활동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실하게 제가 활동들을 하였기에 자기소개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기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넣은 활동들 중에 사고실험과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평소에 좀 어렵게 생각하던 상대성 이론을 사고실험으로 이해한 활동이 있는데요. 이게 사고실험이라고 하면은 자칫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활동인데, 이렇게 진실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저만의 이야기로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뒤바꿔 놓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며 때론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2학년 때까지는 조금 애매했던 성적을 3학년 때 열심히 함으로써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에 지원한 후배님들도 지금 이 시기에 더욱 열심히 하셔서 밝고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